다음 상승에 대한 증거들이 $50 이상으로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은값 최소 $50 간다 라는 이런 재미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금과 은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거의 꼭 한 번은 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버틀러 리서치의 귀금속 분석가 테드 버틀러 이야기인데요. 이 테드 버틀러라는 사람은 거의 40년 동안 계속 이 귀금속 시장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뭐 증명하고 밝히고 이러면서 은 투자 시장에서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테드 버틀러.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JP 모건이 은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라는 그거를 이제 처음 꺼낸 것도 테드 버틀러고, 이제 그래서 COT 차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실버아크님 채널 가서 보셨겠지만 이 COT 차트를 이걸로 이제 대형 은행들이 어떻게 가격 조작을 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힌 것도 이 테드 버틀러라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지난 42년 동안 두 번 은값이 $50로 올랐습니다. 요거 차트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 여기 1980년에 한 번, 그리고 2011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50를 찍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최고점이 그 연 단위로 해가지고 안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둘 다 $50까지 찍었었습니다. 어쨌든 이어나가면 이미 두 번 발생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두 은 가격 고점에서 가격은 급격하고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은값은 과거 두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1980년에 은 가격은 텍사스의 헌트 형제에 의해 선물과 실물 금속 모두에서 본질적으로 대량 매집에 의해 1년도 채 안 되어 $7에서 $50로 상승한 후 훨씬 더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헌트 형제는 1970년대에 은을 매집해서 은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트 형제 투기 사건이라고 해서 뭐 구글에 검색해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 헌트 형제는 석유 재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0년에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나서 이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걸 너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선물 시장을 통해서 되게 많이 펌핑 시켰고, 실물을 그 당시에 은을 1억 온스 정도 매집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국가에서 이 헌트 형제를 저격하는 규제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선물 거래로 가격을 덤핑 시키다 보니까 그 선물 거래에서 이제 뭐 대출도 왕창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작전을 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출 쪼이기도 하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규제도 하고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파산하는 엔딩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덤핑을 시키니까 $7에서 $50까지 상승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그런 규제로 인해서 이게 한 방에 작살나니까 다시 폭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헌트 형제의 구매를 규제한 조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가격 상승은 투기적 투자자가 은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적 투자자를 자극시키면 은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폭발하는구나, 뭐 주식 상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3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이때 보여줬다는 거죠. 왜냐면 은 시장이 되게 작으니까 투기적 투자자가 한번 빡 몰리면은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확인해 줬다. 2011년 은이 다시 $50 가까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내가 면밀히 감시하는 분야인 은 선물 시장에서 과도한 투기 매수 징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2011년에도 그 은 가격이 폭등해서 $50까지 올랐지만 이전에 1970년대와 같은 어떤 그런 과도한 투기 징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50까지 올랐었다. 그렇기 때문에 $50까지 밖에 못 올린 거기도 하죠. 1980년대에는 거의 3000%까지 올라가면서 $50가 됐지만 2011년대에는 한 1000% 정도밖에 상승을 못해서 $50까지 오른 거니까요. 대신 가격 급등은 주로 198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투자 수단인 그 ETF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은을 구매했기 때문이었다.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급격한 가격 하락은 JP모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의해 조작되었고 그 가격을 더 높게 올린 은 ETF 투자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가격이 막 폭등하는 게 이제 은 ETF의 효과로 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있지만 어떻게 보면 ETF 투자자들의 그런 뭐 광적인 매수세를 JP모건이 이제 가격 조작으로 누르는데 성공을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1000온스 실버바로 존재하는 20억 온스의 은 중 11억 온스 이상이 전 세계의 은 ETF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실버바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은 ETF가 그 실물 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3억 온스가 코맥스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기록된 은계의 총량은 전 세계의 은의 70%라는 놀라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ETF가 갖고 있는 은이 전 세계의 그 실물 은의 70% 정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2011년에 세계의 은 ETF에는 그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투자자들은 세계 은 ETF에 은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은 ETF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실물로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ETF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다 ETF로 투자를 하니까 ETF가 실물 은을 다 집어삼킨 거죠. 하지만 이게 또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은 ETF에 대한 규모는 이만큼 커졌는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실물의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2011년에 ETF의 규모에 비해 진짜 갖고 있는 은은 훨씬 더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요점은 1980년과 2011년보다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은이, 실물 은이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1980년이나 2011년보다 오늘날 현재 실물 은이 현저하게 더 적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게 이제 요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투자처를 찾고 있는 수조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있습니다. 실물 은은 되게 적은데 근데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수조 달러 이상의 투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1980년에 50달러까지 오른 첫 번째 가격은 은의 눈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은의 눈사태라는 건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은 그릇과 뭐 서빙 조각을 포함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은 공예품뿐만 아니라 오래된 동정형체로 말 그대로 수억 온스가 1980년에 그레이트 실버 멜트 시장에서 나왔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거예요. 은 가격이 막 갑자기 10배가 뛰었다, 막 100배가 뛰었다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막 이런 반지, 막 은반지, 야 100배가 뛰었으면 이거 은반지 지금 팔아야겠다 해서 뭐 은반지 팔 거고, 뭐 누구는 은리도 있을 거고, 뭐 누구는 이제 뭐 이렇게 은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투자 시장은 이 실버바로 돌아가잖아요. ETF를 사게 되면 ETF는 실물 은을 보관하기 위해서 실버바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실버바가 투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실버바 외에도 은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은 공예품들, 은수저, 은반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1980년에 이제 50달러까지 오르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팔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입한 사람은 이걸 녹여가지고 실버바로 만들어서 투자 시장에 납품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은 상품들이 녹여져서 이 실버바 시장으로 엄청난 공급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을 그레이트 실버 멜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은 가격은 본질적으로 1980년 이전 수십 년 동안 온스당 1달러 미만으로 고정되었다. 그러니까 1980년 이전에는 1달러 미만이었다는 거죠. 은이. 그것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갑자기 1980년에 50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와, 이거는 미친 상승이죠.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은 지금 팔기만 하면 거의 30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녹은 은 공예품에 대해서 50% 이상의 할인을 받은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이 은반지를 5만원에 샀는데 이거를 나중에 팔려 그러면 25,0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은 가격이 막 10배가 뛰어버리면 이거 5만원짜리 25,000원 반값에 팔아야 되지만 얘가 25만원이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5만원에 샀지만 이거 팔면은 뭐 5배네? 그때는 심지어 10배가 오른 게 아니고 거의 30배가 넘게 올랐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녹슨 그런 은 공예품들, 이런 공예품들 녹여서 그냥 다 팔아도 개이득이니까 다 그렇게 사람들이 팔러 나왔다. 가격 상승은 판매자들에게 횡재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1980년에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수억 온스의 은을 경매나 1986년에 시작된 아메리칸 실버 이글 프로그램의 주화로 팔기 위해 앞으로 20년 동안 경매에 붙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도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은들을 이제 뭐 경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아메리칸 실버 이글 그 코인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그 은을 팔았다는 거죠.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그 은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해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이거를 다 갖다 팔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은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은을 이제 계속 뭐 코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들을 계속 이제 팔다 보니까 얘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은이 점점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실버 이글 코인의 프리미엄이 진짜 미쳐 날뛰어요. 이만큼 미쳐 날뛰어요. 뭐 이 프리미엄이 미쳐 날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사이드의 문제인 거죠. 갖고 있는 실물도 별로 없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은 실물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2011년 50달러까지 치솟은 은하에서 두 번째 융해 물결이 있었지만 1980년에 융해 물결만큼 큰 곳은 없었다. 그러니까 융해 물결이라는 게 사람들이 야, 다 은 팔러 나가자 해가지고 뭐 은 공예품 갖다 팔면은 그거 녹여서 10억 만들어서 뭐 팔고 약간 이렇게 그 엄청난 그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은 공예품들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사건이 물론 2011년에도 있었지만 1980년대만큼은 아니었다. 왜냐? 이미 1980년에 미친 듯이 많은 물량이 나올 만큼 쏟아져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는 뭐 기껏해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공예품들이 이미 1980년에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물론 가격이 어쨌든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못 팔았던 아니면 뭐 1980년 이후로 은수저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공예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팔려 나오겠지만 그게 거의 지난 뭐 몇백 년 동안 쌓여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이미 1980년에 다 털어냈기 때문에 1980년에 비하면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죠. 1980년에 그레이트 멜트와 은 갖다 파는 그 사건 그리고 2011년 마이너 속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일단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은 공예품을 팔면 그것들은 다시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은 수저를 금은방에 팔면 걔네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잘 닦아가지고 은 수저로 다시 파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금은방들이나 은을 매입하는 업체들은 은이 들어오면 녹여서 실버바로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그거를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그래뉼로 만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미 녹여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은수저를 한번 팔면 그 은수저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뉼이나 실버바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은수저는 없어진다. 분명한 결론은 다음 50달러까지는 시장에 은이 많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나올 은 뭐 공예품들이 다 나와서 이제는 은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질 수가 없다. 왜냐면 이미 녹일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녹일 수 있는 은은 1980년과 2011년을 거치면서 거의 다 녹여져서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은에 대한 실물 산업적 수요는 1980년 또는 2011년부터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로 광산 생산량은 코맥스의 지속적인 가격 조작으로 인해 정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은에 뛰어난 산업적 다재다능성으로 인해 사진의 은을 주로 사용하던 이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사진 인화하는데 은이 엄청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은 사용량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70% 정도가 그 사진 인화하는데 쓰였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찍는 사진기 안 쓰고 이제 다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로 핸드폰으로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 전에 핸드폰 전에 디카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진 인화 자체가 완전 줄어들다 보니까 은의 사용량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198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2011년 이후로 성장하고 있는 태양 전지판과 같은 새로운 용도에 대한 수요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진 인화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은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은은 태양 전지판이나 전기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산업에서도 은이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지금은 거의 뭐 6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해서 지금 역대 최고치일 거예요. 아마 은 수요가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은이라는 수요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현대 세계가 매일 더 전자적이고 전기로 변해가고 있지 않으며 세계 최고의 전기 전도체인 은이 중요하고 확장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더 전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은이 더 많이 사용될 거고 그리고 그 수요가 더 증가할 거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정해진 미래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폭증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다가오는 은 가격이 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1980년과 2011년의 동일한 힘, 즉 투자 수요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은 가격이 폭등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이 투자 수요가 작용해야 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도 달라붙고 하면서 그 투자 수요가 폭발해야 은가격이 진짜 $50 이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1980년과 2011년에는 투자 수요가 갑자기 폭발한 반면 은 투자 수요는 지금까지 수년간 급증해왔습니다. 그러나 낮은 가격은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은 구매를 촉진하는데 전념하는 인터넷 운동이 지난 2년도 채 안 되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그리고 2011년 이상으로 투자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980년이나 2011년에 비해서 지금 은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다. 이게 뭔가 수상하지 않냐. 너무 적나라하게 은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운동, 요즘에 이제 실버 스퀴즈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물 은을 매집해서 지금 조작되고 있는 이 은 시장을 깨뜨리자라는 그런 운동이 인터넷에서 엄청 화두이고, 그래서 뭐 가장 대표로는 월스트리트 실버라고 커뮤니티가 있어요. 레딧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고 그런 운동이 확산될 정도로 지금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움직임은 금을 비롯한 다른 어떤 상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값 $50와 다음에 찾아올 $50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현재는 대형 트레이더들에 의해 조직된 코맥스 가격 조작에 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의 폭등과 그리고 이번에 찾아올 폭등은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이전에는 그런 가격 조작이 없었지만 지금은 가격 조작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도 $50를 훨씬 넘었어야 하는 가격이지만 근데 이런 가격 조작으로 터무니없이 저렴한 상태라는 게 차이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대부분 합법적인 해지로 가장한 투기꾼에 불과한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지하려고 지금 이거 공매도한 거야 라고 구라치는 은행들로 인해서 은가격이 조작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장기 코맥스 가격 조작의 기원은 1980년 헌트 형제 사태에 뿌리를 두고 40년 전인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건 이제 테드 버틀러가 은 시장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밝혀낸 건데 우리가 이제 은 가격 조작이 JP 모건이 했기 때문에 뭐 2011년부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JP 모건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고 원래 은 가격 조작에 대한 거는 1982년부터 계속 되어 와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두 번째 가격이 $50까지 치솟을 때 코맥스 가격 조작자들 현재는 JP모건이 주도하고 있는 그 대형은행들 JP모건과 같은 그런 대형은행들이 은가격을 조작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깨지지 않았고 2011년 5월부터 가격을 급격히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JP모건과 기타 대형은행들의 공매도가 거의 재정적으로 사망하면서 왜 사망을 하냐면 공매도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는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법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매도라는 게 일단 미리 파는 거죠. 공매도를 했으면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대형 은행들이 항상 공매도를 쳐서 미리 팔아놓고 가격을 이제 막 누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다시 더 저렴한 금액에 다시 사가지고 갚아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매도를 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사서 갚아야 되는데 2011년에 은가격이 이렇게 쭉 폭등하면서 $5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나는 지금 뭐 한 $20에서 공매도를 쳤으면 나는 $50에 지금 사서 갚아야 되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사망하면서 은행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폭망하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죠. 2011년 예상치 못한 $50의 급등은 JP모건에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실물 은의 양과 투자 수요의 증가가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정도 사이에 중요한 균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만 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실패하게 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투자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는 게 은시장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공매도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가 동시에 공매도를 하면 은 가격이 싸지잖아요. 은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싼 가격에 우리가 실물을 왕창 사도 되겠구나. 왜냐? 이게 왜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한번 가격을 떨궈 보겠습니다. 주식을 가격을 떨궜어요. 원래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얘를 5,000원으로 떨궜다고 치면 여기서 5,000원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이 5,000원에 살 수 있을까요? 5,000원의 주식을 뭐 한 1,000억치 살 수 있을까요? 매수가 될까요? 1,000억치를 갑자기 5,000원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팔겠다고 하는 호가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6,000원에 사게 되고 7,000원에 사게 되고 하면서 내 매수 평단가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애초에 1,000억치를 다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금액을 살려고 그러면 평당가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실물을 매집하면 개이득인 게 뭐냐면 은 가격을 예를 들어서 조작했다고 치죠. 은 시세를 조작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선물 옵션이나 그런 투자로 은 시세를 50달러에서 10달러로 낮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10달러에서 갑자기 1000억치의 그 선물 옵션 뭐 아니면은 ETF 같은 걸 살려고 그러면 여기도 매도 매물이 없다 보니까 12달러에 사야 되고 15달러에 사야 되고 하니까 내 평당가가 올라가서 이만큼의 돈을 다 매수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실물은 지금 10달러의 가격이 찍히면 얘네들은 실물을 무조건 10달러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은 판매 업체라고 칠게요. 판매 업체는 실물 10달러에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요. 찍혀서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10달러에 내가 1000억치 주문을 넣으면 1000억치를 다 전부 다 10달러에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은은 가격을 조작한 다음에 가격을 낮추면 그 낮아진 가격에 실물을 산다는 가정하에 얼마만큼의 돈을 때려박든 그 정확한 가격에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이득인 거죠. 100억을 써서 가격을 한 진짜 20% 30%만 낮춰도 그 낮춰진 가격에 막 1000억치 뭐 1조치 막 이렇게 돈을 써서 실물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깨달았다는 거죠. 요런 엄청난 교훈을 깨달아서 공매도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 시세 차익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가격에 실물을 사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투자 수요가 폭발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오히려 공매도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 실물을 갖고 있는 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클 테니까. 그러니까 아래로도 먹고 위로도 먹고 그냥 뭐 가격이 올라도 좋고 지금처럼 잘 조작돼도 좋고 조작이 실패해도 상관없고 이런 사기 스킬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은시장이구나 라는 걸 얘네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JP모건이 생각하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코메스 선물 계약의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공매도를 통해 은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가격 하락 조작을 계속함으로써 이러한 갑작스러운 실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즉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실물 은이랑 금을 최대한 많이 축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은 저렴해진 가격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과 은을 구입할 수 있어서 내가 조작해서 저렴해진 가격에 샀던 그 금과 은을 이만큼 보유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계속하면 이 공매도로 가격 조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와서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발생하는 손해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금과 은으로 얻을 수익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10년 동안 매력적으로 작동했으며 그 결과 JP모건과 그 숨겨진 이해관계가 10억 온스 이상의 은과 3천만 온스 이상의 실물 금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P모건을 포함한 여러 대형은행들이 실물 금은 3천만 온스, 실물 은은 10억 온스 이상 모았다. 얘네들이 지금 축적했다. 내 예상이 너무 높기보다는 너무 낮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15억 온스 이상의 은 그리고 3천만 온스 이상의 실물 금을 축적했다고 헤드 버틀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계산식이 있는데 그걸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막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계산상에서 지금 이 10억 온스와 3천만 온스의 금과 은은 오히려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잡은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JP모건은 법무부와 CFTC와의 9억 2천만 달러의 합의를 포함해 몇 년 동안 규제 마찰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재판받고 소송받고 해서 벌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잠재적 급여가 수백억 달러에 달할 텐데 수억 달러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쌓아놓은 금이랑 은이 이만큼이라 나중에 이거 한번 가격 폭발해가지고 또 막 50달러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 얻을 이익이 수백억 달러일 텐데 지금 수억 달러 정도 뭐 벌금으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거대한 상승과 이번 상승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상승장은 장기 코맥스 가격 조작의 끝을 표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거대 상승장과 이번의 상승장의 다른 점은 이번에는 가격 조작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상승할 때는 이 조작이 끝나면서 가격이 폭발하는 거라서 상승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가격 조작이 없어서 뭐 10달러에서 50달러를 갔다고 쳤을 때 이 10달러는 조작이 없는 은 가격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기 수요가 몰린 은 가격이기 때문에 진짜 5배만큼만 올릴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가격이 조작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진짜 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10달러고 50달러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가격은 10달러가 아니라 가격을 조작해서 얘네들이 2달러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러에서 이제 50달러까지 올라가야죠. 이건 조작된 가격이니까 다시 재가격 찾고, 그리고 이제 투기 수요가 붙어서 50달러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10달러에서 50달러 갈 때의 투기 수요를 100이라고 친다면 2달러에서 50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의 그 투기 심리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은트코인이다. 야, 이거 비트코인 저리 가라다. 이게 은트코인 아니냐. 막 이러면서 투자 수요가 원래 100만큼 나왔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2달러에서 50달러까지 가면서 투기 수요가 막 5천까지 찍게 되면, 그럼 50달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60달러, 뭐 100달러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투기 수요가 미친 듯이 여기에 작용을 하면서 더 높은 상승을 이뤄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은 가격이 뭐 18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얘는 조작된 가격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 원래 가격은 뭐 한 30달러라고 치면, 여기에 투자 수요가 붙어서 올라가는 게 이제 1000%라고 치면은 300달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30달러에서 300달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지금 가격이 18달러로 조작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는 원래 10배가 올라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갑자기 가격을 조작해서 18달러에서 지금 300달러가 되는 거니까 한 20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엔 투기 수요가 더 많이 붙으면서 300달러가 아닌 뭐 600달러 이렇게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이랑 완전히 다른 그 정도의 투기 수요가 붙을 것이다. 헌트 형제가 이전에 은 가격을 조작할 때 매집했고, 그걸로 이제 투기 수요를 불어넣으면서 훨씬 더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요. 솔직히 말해서 코맥스 은 조작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가격 조작이었고, 1년의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인 주요 조작자들은 중반까지 거의 40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서 주요 조작 세력들은 숏사이드에서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공매도로 가격 조작을 하는 걸 이제 다 청산하고 튀었다. 이전 주모자에게 버림받은 나머지 대형 숏 세력은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 보다 최근에는 3월 8일 이후로 코맥스에 남아있는 큰 공매도 세력은 장기 조작의 끝을 감지하고 코맥스 은과 금, 공매도 포지션을 최대한 많이 청산하기 위한 해결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최종 매도를 준비하고 거래자들이 많이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능한 많은 코맥스 공매도 포지션을 환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격을 조작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죠. 사람들이 막 여기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은 더 많은 돈을 태워야 가격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으면 조그만한 돈으로도 가격을 조작하기가 훨씬 더 쉬워서 일부러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되게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서 야, 다시는 은투자하나 봐라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일부러 그래야 가격 조작하기 더 쉬우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다 털어버리려면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막 팔고 싶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은 시장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변동성을 키워서, 그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기 더 쉬워지니까 변동성을 키웠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막 하루 만에 8%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일과, 얘네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코맥스 은과 금 모두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작 세력들이 환매를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렇게 공매도를 많이 쌓아놓고 가격을 누른 다음에 그 공매도들을 조금씩 청산하면서 시세 차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쌓아놨었는데, 가격 조작을 위해서. 근데 지금 그 많이 쌓아놨던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더 이상 가격 조작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틀림없이 보여지고 있는 실물 은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단기적인 하향 가격 조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공매도를 모두 청산하였기 때문에 다음 상승에 대한 증거들이 50달러 이상으로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돈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1980년이나 2011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은이 곧 이전의 고점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가격 조작해서 엄청 은 가격 싸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드 버틀러의 칼럼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주장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칼럼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한번